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저서에서 다루는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권력의 법칙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똑똑한 게 최고인 이 세상에서 대체 왜 바보인 척하는 게 오히려 강력한 전략이 된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시죠. 네, 이게 바로 로버트 그린이 말하는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21번째 법칙인데요.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상대방의 인식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모든 전략이 통하는 이유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약점, 바로 이 지적 허영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똑똑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진짜로 멍청해지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자존심을 역이용해서 무기로 쓰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대를 똑똑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첫째, 일부러 좀 어수룩한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아래구나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마음을 놓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상대의 경계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당신의 진짜 의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럴 뿐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전술을 사용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첫 번째 사례는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명의 사기꾼이 당대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을 상대로 정말 대담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정말 순진하고 어수룩한 시골 사람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계산한 조종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금융가들은 자기들이 워낙 잘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런 촌뜨기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한 사기를 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한 겁니다.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거죠. 이번에는 무대를 옮겨서 프로이센의 전설적인 철혈 재상이죠.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외교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 속담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특히 카드 게임으로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오스트리아 외교관을 만났을 때 말이죠. 비스마르크는 일부러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생각 없고 충동적인 도박꾼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이걸 본 외교관은 속으로 저런 단순한 친구는 별거 아니겠군 하고 완전히 얕잡아 봤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비스마르크가 내민 중요한 조약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해버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략이 단순히 한두 번 써먹는 속임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때로 생존과 성공을 위한 장기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뭐랄까 궁극의 위장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나 프랑스의 루이 13세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주변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부러 어리석거나 존재감 없는 척했죠. 그렇게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힘을 기르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보다 뛰어나게 보이지 말아라 하거나 의도를 숨겨라 같은 다른 권력의 법칙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보인 척하는 건 내 진짜 야망을 숨기는 최고의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항상 이렇게 지성을 숨기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아주 드물게는 정반대의 전략, 그러니까 압도적인 천재인 척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번엔 조셉 듀빈이라는 미술상의 얘기인데요. 그가 비싼 값에 판 그림이 한 비평가로부터 이거 가짜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듀빈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이 진짜라고 조목조목 설명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절대 꺾이지 않는 자신감 그 자체를 무기로 쓴 거죠. 감히 내 안목을 의심해? 라는 식의 태도에 비평가는 그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결국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듀빈의 압도적인 연기가 모든 걸 결정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의 정반대의 가면이 있네요. 바보의 가면은 일부러 약하게 보여서 상대를 방심시키는 거고, 천재의 가면은 반대로 너무 강하게 보여서 아예 의심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는 숨어서 하는 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대놓고 하는 공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라. 세상은 자기 모습을 능숙하게 연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떠보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사실은 뭔가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과연 어떤 가면을 쓴 사람이 더 위험한 존재일까요? 바보일까요? 천재일까요? 그리고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가면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얕잡아 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언제나 나의 섣부른 판단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